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는 삶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전을 기회로 바꾼 70세 김민지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자기의 우정,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한 그녀의 귀중한 교훈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 김민지 할머니가 살고 있다. 70세 민지는 할 이야기가 많은 자유분방한 여성이다. 그녀는 평생 동안 타인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방대한 지혜를 축적해왔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교훈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빛났습니다. 민지에게 지혜는 흐르는 강과 같다. 깊이 잠수할수록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살아있는 한 해는 모험으로 가득한 책의 또 다른 페이지입니다. 민지는 종종 현관에 앉아 집을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지켜본다.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서둘러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젊음과 환상, 두려움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젊은 세대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고 일상생활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미스터리이며 각각의 실수와 성공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수년 동안 민지는 옷가게에서 일하면서 개인 마케팅에 대한 요령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많은 나이든 여성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미지를 무시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민지는 외모 개선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아름다움은 단지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돋보이게 하는 옷에 투자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색상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거울을 보니 자신이 자신감이 있고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민지는 모든 여성들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보살핌은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민지의 인생 이야기에는 회복력이 스며든다. 그녀는 항상 모든 도전이 성장의 기회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한 연애 끝에 민지는 자신을 우선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유미를 회상하면서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어야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유미는 절망에 빠졌지만 민지는 유미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민지는 항상 인생은 순환이고 우리 각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에게서 영감을 받은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여성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나이든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 그룹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회복력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극복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더 강해질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삶을 추구하고 축하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부터 은퇴까지 이 모든 순간은 귀중한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녹차를 마시면서 그녀는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그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변화는 간단해 보였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장소들과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추억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감당해야 했다. 민지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과 물건을 기증하는 분리의식을 시작했으며 각 동작에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각각의 도전은 그녀에게 더 유연해지고 변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며 진정한 행복은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녀는 이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더 강해지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우정은 우리가 평생 동안 배양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민지에게 진정한 우정은 계절에 맞춰 피어나는 희귀한 꽃과 같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우정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우정은 무조건적인 지원과 진정한 기쁨을 제공하는 우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에게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옆에 있어준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민지는 어린 시절의 단단한 우정의 가치를 망각하고 피상적인 관계를 우선시했던 일을 자주 회상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정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와 함께 나누는 웃음, 편안한 침묵의 순간 속에서 민지는 진정한 우정의 본질을 찾았다. 따라서 그녀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정에 투자하도록 격려하며 항상 진정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살아있고 주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민지가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과제이다. 시간이 흐르고 삶이 변하면서 그녀는 사회적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우정을 찾아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던 젊은 여성 소라를 만났다. 민지는 즉각적인 연결감을 느꼈고 대담하게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어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민지는 세대 간의 교류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역사회 활동 동아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댄스 수업과 공예 워크숍을 통해 그녀는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새로운 우정에 마음을 열면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상호교류와 배움의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연결은 일상의 신선함과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호기심을 일깨우고 하루를 밝게 해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은 민지의 삶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녀는 집단 생활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지는 동네에서 독서 모임,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집단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민지는 주변 여성들의 생생한 에너지를 느꼈고 각자의 이야기와 생각을 공유했다. 이번 교환을 통해 그녀는 음식 수집 행사를 조직하거나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진함으로써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어려운 시기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공동체의 힘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공유함으로써 여성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민지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각 구성원이 존중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더욱 결속력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립을 극복하는 것은 민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전투 중 하나입니다. 파트너가 죽은 후 그녀는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외로움을 느꼈다. 친구 중 한 명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세상과 단절되고 상실감을 느꼈는지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의 응원에 힘입어 민지는 이제 이 감정을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고립을 되돌리기 위해 비슷한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그룹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만났고 함께 자신의 삶을 재건할 힘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연결을 열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소풍과 점심 식사에 초대하기 시작했고 풍부하고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지는 외로움에 맞서는 자신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빛과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에게 도움을 구하고 동반자를 찾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지는 지원단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50세가 넘은 많은 여성들은 이상적인 나이가 무엇인지에 관해 사회로부터 피할 수 없는 압력에 직면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두려움, 불안, 심지어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민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당시의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느꼈던 한순간을 떠올렸다. 이러한 약점이 우리를 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라고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성으로의 초대입니다. 민지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취약성이 연결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미소, 모든 나약한 순간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지원할 때 힘이 됩니다.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보면서 민지는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인식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대의 그녀는 영광스러운 순간과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지원 그룹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내린 선택, 즉 결실을 맺지 못한 관계, 포기한 기회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이나 후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우리 삶의 중요한 장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알기에 주에 깊게 들었다. 어느 날 친구와 차를 마시던 중 혼자 여행이 두려워 미뤄두었던 여행이 떠올랐다. 그는 이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는 여행이 비록 작더라도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다. 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그녀의 친구들은 자신의 후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과거가 우리를 형성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각 여성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화해하면서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도록 격려했습니다. 과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명상을 시작한 민지는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공원에서 열린 모임 중 그녀는 자신이 배운 간단한 기술, 즉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는 지금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정말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 갇혀있는 그녀의 많은 친구들은 호흡 연습을 통해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매 순간 감사하게 되며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는 어린아이의 미소, 태양의 따뜻함, 집에서 만든 음식의 향기 등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연습은 그녀의 일상 이야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녀의 친구들이 더욱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행위이며 자신의 모든 것과 통합된 방식으로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민지는 항상 자기애가 행복의 기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 시작부터 그녀는 자신 안에서 이 사랑을 키우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여성 그룹 모임에서 그녀는 각 여성이 스스로 존경하는 자질이 목록을 작성하는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저항으로 시작된 일은 곧 기쁨의 눈물과 함께 나누는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지는 두 사람의 눈을 하나씩 바라보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 애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친구들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행은 각 사람의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스스로 꿈을 꾸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민지는 자기애가 삶을 변화시키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살아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부담으로 여겼지만 민지는 이를 자기 발견과 개인적인 기쁨의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이전에 시도할 시간이나 용기가 없었던 활동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한 거리를 걷다가 근처 공원에서 들려오는 기타 선율을 들었습니다. 음악에 매료된 그녀는 앉아서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악기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을 들으며 민지는 고독도 소박한 아름다움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일상의 일부를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작은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원 가꾸기를 시작해보세요. 그가 심은 꽃은 그의 동반자가 되어 그의 하루에 다채로움과 부드러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침묵하며 자연적인 삶의 순환의 아름다움에 대해 묵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민지가 외로움을 성찰과 기쁨의 순간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고 자신과 함께 보낸 시간을 개인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지에게는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관계의 요구와 책임에서 멀어짐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술 스튜디오에 다니면서 회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항상 꿈꾸던 활동이었습니다. 색상, 선, 질감은 그에게 큰 만족을 안겨주는 표현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때마다 민지는 더욱 자유롭고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또한 요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인 요리법을 실험하며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풍요롭게 하는 건강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가 일상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쁨과 평온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집은 예술품과 신선한 음식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녀가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반영합니다. 민지는 새로운 열정을 추구하는데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배웠고 새로운 것을 읽거나 배우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배움과 발견으로 가득 찬 삶을 끊임없이 축하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끊임없는 성찰이 자신의 인생에서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기적인 명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꽃향기에 둘러싸여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현관의 공간에 앉아 몇 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상이 단순한 침묵의 순간이 아니라 평화와 명료함을 찾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루에 이 몇 분의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집중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행은 감사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민지는 오후의 따뜻한 차 같은 소박한 순간부터 쌓아온 우정까지 감사한 모든 것을 작은 노트에 적었다. 이 마음챙김 수행은 확장되어 그녀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행복하든 슬프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솔로 여행에서 행복을 키우기 위한 근본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율성은 외로움이 민지에게 가져온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다.
그녀는 혼자 산다는 것이 혼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회사를 소중히 여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성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등 모든 선택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지는 늘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여행은 해안 도시로 가서 시장과 해변을 탐험하고 전형적인 요리를 맛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그녀가 항상 원했지만 완전히 탐색할 용기가 없었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바다 옆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지는 이러한 자율성이 자신에게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안겨주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기쁨과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고 따라서 고독은 기회와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찬 길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관리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인 실천이며 민지는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70세의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는 것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몸과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소홀히 할 때도 있지만 민지는 자기 관리의 순간을 포함한 루틴을 만드는 것을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피부에 닿는 햇빛을 느낄 수 있는 공원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평온한 순간, 명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는 꽃을 피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민지에게 자기 관리는 행복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헌신하면서 그녀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빛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도 스스로를 돌보도록 격려하면서 민지는 정서적, 육체적 건강이 자기애 및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교훈은 그녀가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유산을 만드는 것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지에게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물건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인도할 수 있는 이야기, 가치, 가르침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수많은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제 이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경력을 형성한 자신의 반성, 이야기, 일화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인 일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페이지는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손녀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배우기를 바랐는지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승리와 패배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젊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랑, 공감, 존중과 같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항상 강조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경험과 학습을 토론할 수 있는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따라서 민지는 지혜와 화합의 강력한 유산을 시작했으며 미래 세대가 이러한 교훈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양하여 자기 지식과 힘을 추구하는 모든 여성을 하나로 묶는 유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세대의 말과 행동에서 영감을 받아 미래 세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보세요. 모든 상호작용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는 기회로 보는 민지는 지역사회의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진정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지원 그룹에서 초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워크숍, 비공식 회의를 통해 민지는 여성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을 조명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고통과 기쁨을 공유할 때
집단적 유산에 기여하는 것임을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녀는 그들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경험 교환을 통해 젊은 여성들은 자기 지식뿐만 아니라 보다 친절하고 지원적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모범이다라는 표현은 회의에서 흔한 문구가 되었고, 이는 민지와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존경심을 반영합니다. 영감을 통해 그녀는 다음 세대에 번성할 용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은 민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각 사람의 삶의 궤적은 인류에 관한 위대한 책의 필수적인 장입니다. 반성하는 동안 민지는 종종 자신의 출신을 되돌아보고 나이 많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녀에게 과거에 대한 풍부한 호기심을 일깨웠고, 그녀는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영감을 받아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사진, 추억을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벽화를 디자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벽화는 그녀 세대 여성의 생생한 경험뿐만 아니라 그녀 지역 사회의 문화와 삶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를 보존하면서 공유를 위한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도전과 승리를 인식하고 자신을 형성한 경험에 감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고 자신의 뿌리와 깊이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지는 이야기의 수호자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유산을 드러내며 잊혀진 경험이 다시는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인생은 자기 발견과 수용의 여정이다. 우리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돌보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면한 각 도전 과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하고 수년에 걸쳐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와 공유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어떤 인생 이야기나 교훈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십니까? 귀하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반에 걸쳐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그것이 당신의 지혜와 개인적인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더 감동적이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살펴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배움과 연결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